추사 김정희가 오타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편지에 보면 내 저고리는 상인이가 올 때 붙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내려고 하옵니까? 답답하옵니다. 이렇게. 되게 아마 고운 옷을 엄청 좋아했던가 봐요. 새 옷 늘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편지에 보면은 시시콜콜한 내용이 많아요. 뭐 누구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문만 하고 질책만 하는 남편은 진짜 아니었던 거죠. 그 주문도 있지만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름 과일이 한창 때이오니 부디 참외 등을 많이 잡수옵소서 이런 말도 하고요. 직접 사서 보내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것 부탁도 있죠. 곧 오실 것으로 짐작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여 오시옵니까? 생선알로 만든 젓갈을 많이 가지고 오시옵소서. 젓갈을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하기야 예산이면 서산에 가까우니까 서산 어리굴젓이 유명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젓갈을 좋아하니까 추사 김정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 물건 부탁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사 김정희 같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더라면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사사건건 다 보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조선 후기에도 상업의 발달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하고 비밀도 공유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서 온 편지인지 모르나 볼만하여서 재밌다 그거죠. 볼만하여서 함께 넣어 보내오니 보시고 나서 잘 감춰 두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마 이 문면으로 봐서 여러분 어떤 편지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뒷담화일 것 같아요. 남의 굉장한 비밀, 남의 굉장한 약점, 남의 굉장한 스캔들 이걸 적은 글을 아내에게 보내면서 그 재밌는 이야기니까 잘 보시고 들통나면 안 되니까 좀 꽁꽁 숨겨서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 보냈다는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38통의 편지가 있지만 그것도 검열의 결과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재밌게 쓴 편지, 정말 시시콜콜하게 쓴 편지는 추사가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없앴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내의 편지를 없애버린 것도 그 아내의 편지 안에도 공개하기에 꺼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원래 분량의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겠죠. 아, 교수님, 그게 아니고 이순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 그 일기를 쓰지 않은 날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몰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현재 남아있는 일기를 보면요. 이순신은 바쁠 때에는 대강 메모를 해놓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해서 기입을 한 것이 명백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썼던 일기도 다시 고쳐서 쓰기도 했어요. 이순신은. 그런 꼼꼼한 성격으로 봐서 이순신은 아마 거의 빠뜨림 없이 일기를 다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진 날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은. 그건 왜 그럴까? 이건 아마 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뺐을 거라고. 누가? 이순신 본인이 빼지는 않았을 거고요. 후손들이 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민망한 이야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아마 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에 자세히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순신 시간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사를 이해할 때, 추사 편지의 내막을 들여다볼 때 참고할 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편지는 유감스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추사 김정희의 편지를 보면은 그냥 편지를 떡 써가지고 바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편이 없으면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편이 없으면 보내지 못하는데 보낼 때가 되면은 다시 몇 줄을 적어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 나타나잖아요. 편지를 써놓은 지 이틀이 되었사옵니다. 그 사이에 잠깐 편지 글을 읽어보았는데 덧붙여 쓸 말씀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13일 밤에 적어두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그대로 믿어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틀이 지났다고 하니까 본래 편지를 쓴 건 언제예요? 11일에 쓴 거잖아요. 11일에 쓴 것인데 출발이 13일에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적지 않고 보내면은 아내가 편지를 받은 다음에 왜 이 편지가 늦었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점이 저는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꼼꼼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를 엄청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일에 쓴 편지인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틀이 늦게 도착했네. 그 까닭은 이틀 늦게 붙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추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조 18년 같은 때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편지들만 하더라도 한 해에도 10통이나 되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남편이 말썽도 피우더라 그 말입니다. 아까 그 다정한 편지 보셨잖아요. 순조 18년의 편지를. 그런데 그 한 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자 김상우가 출생했어요. 서자 김상우가. 그런데 그 서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추사 집안에 전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에 따르면은 이 상우의 어머니는 기생이랍니다. 초생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기생인데요. 이 기생을 한때 추사가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초생이 변장을 한 거예요. 남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추사 김정희의 집 월성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버젓하게 사랑채에서 기거를 했던 겁니다. 남장을 한 상태에서 그 아내를 속인 거죠. 아내는 안채에 있고 남편은 사랑채에 있으니까 사랑채에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기생을 숨겨두고 거기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드디어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상우라고는 아들이. 자,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이듬해에는 전혀 그런 흔적도 없이 저렇게 다정하게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중인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추사 김정희를 그야말로 천진한 어린애와 같은 깨끗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선수다, 선수. 그렇게 봐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본 애서문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말과 행동이 달라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면 뭐 할 말은 없고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사랑한 것 같거든요, 아내를.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변명을 하다가는 제가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사 김정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은 요 한번 보세요. 인물이 어떻습니까? 인물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미학적 관점의 차이겠죠.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나서 10년 후에 또 말썽을 피워요. 이제 이번에는 어떻다면 그 아버지가 김노경인데요. 그 유명한 평안감사가 됩니다. 평안감사가 돼서 부임을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가 가지고 평양에 가서 당시 평양에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죽향이라고 하는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짓는 아주 재주가 많은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기생하고 이제 눈이 맞았죠. 그래서 연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끊임없이 정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추사는 그 아내의 정보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추사가 하는 방법은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다. 절대 없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불려오는 거죠. 이제 평안감사를 하면은 이렇게 멋진 잔치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평안도는 국세가 없었습니다. 함경도도 국세가 없고 평안도도 국세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도에서 거두는 세금, 함경도에서 거두는 세금은 감사가 처분하는 겁니다. 함경도는 국경지방이기 때문에 국방비에 최우선권이 있고요. 평안도는 1년에도 4차례씩이나 중국의 사신이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신 영접 비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들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된다는 말은 사실상 왕이 된다는 거예요. 평양감사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재밌게 놀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고요. 근데 이제 김정희 아버지가 평양감사로 갔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간에 아마 재밌게 놀았겠죠.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제 추궁하는 편지가 딱 날라 들어오니까 발뺌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고 내가 지금 집에 아직 못 돌아간 거는 아버지가 아파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다행히 지금 우선하셔. 그러니까 오늘은 벌써 세수도 하셨거든. 내가 집으로 갈게 하면서 갑니다.